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5억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뉴스만 보시더라도 지금 많이 도배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5억 대출 규제가 어떤 건지부터 볼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근데 웃긴 게 LTV나 DSR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금액을 콕 집어서 15억 대출부터 안 해준다. 이건 조금 아니라는 거죠. 14억 9천은 대출을 해주는데 15억은 안 해준다.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얘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올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15억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은 돈을 버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못 사신 분들은 후회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만큼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를 왜 했느냐? 바로 2019년도에 했어요. 2019년도 이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이때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0.33%까지 올랐다가 이때가 12월이니까 이때 시점에 발표를 하고 나서 상승률은 일단 일시적으로는 꺾였어요. 근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떨어진 거를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모습을 전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정말 엄청난 규제책이다.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규제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현재 시점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상승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억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또 기재부의 이야기는 달라요. 보도 내용을 보면 대출 규제 완화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완화가 되리라 봅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필요한데 이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취득세가 도세에 차지하는 비용이 65%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세수가 정말 높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표를 보면 정말 급감하고 있어요. 2020년도만 보더라도 16,000건이에요, 한 달에. 근데 이게 점점 줄더니 2022년 6월에는 2,000건, 2022년 7월에는 1,000건, 8월에는 무려 700건이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인근에서 지금 최근에 있던 것 중에선 가장 최저 거래 건수예요. 그러니 이게 부동산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결국에는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화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화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 활성화는 알겠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거래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이 10억 대출 규제 완화가 과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근데 저의 생각은 당장의 효과는 글쎄요. 아마 당장 효과는 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은 있어도 지금 이거 하나로 인해서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완화가 된다는 걸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딱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규제들이 점점 완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긴 힘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15억 대출 규제 완화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취득세 완화, 마지막은 DSR 규제 완화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10억 대출 규제 완화는 곧 실현이 될 것이고, 취득세 완화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DSR 규제 완화는 취득세 완화보단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이유에는 일단 대내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DSR 규제 자체가 대외적인 시장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대출 금리 상황이나 인플레 상황, 러우 전쟁까지의 뭐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퍼센테이지를 조절함으로써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합치가 돼야 진정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를 봐오면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 금액이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있는 걸 가장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런 대내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전쟁도 하고 미국의 금리도 계속 오른다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인가?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정 부분 상승은 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겁을 주는 거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뻥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7월 달에 9.1%였습니다. 이것도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8.5%로 떨어졌어요. 8.5%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진다는 심리가 있자마자 나스닥이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심리가 이제 인플레가 끝나겠구나,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도 이거 좋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이걸 캐치하다 보니까 더욱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 아마 확실히 오를 것인데 일단 중요한 건 내년의 금리겠죠. 그래서 내년의 금리는 일정 부분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보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희망회로를 굴려본다면 금리 인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이 금리 인상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 계속 되는데 이런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 정도부터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두가 될 거다. 어쨌거나 이런 대외적인 흐름이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흐름도 안정이 될 것이고 부동산 경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정이 되면 기존에 해왔던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여기까지 해서 15억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단기적인 예측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5억 대출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걸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다. 우리가 매수 심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시발점은 될 수 있다. 딱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 정부의 목적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 국내적인 상황보다 국외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이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연준의 파월 형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책도 일단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연준의 파월 형님 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과연 인플레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